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시인이라고 불리시는 박준 시인의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지.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는 지난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던 새신랑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시인께로 시작되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그저 어디에서건 사라지는 게 답답하고 또 좋습니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로 끝맺는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내게 도착했을 무렵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 있었으므로 답서를 보내지는 못했다.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쫓기듯이 며칠 만에 서둘러 정리했다. 키타로라는 이름의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누나의 친구가 데리고 갔고 가방과 옷은 태웠으며 책은 버렸다.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외를 나다니던 직업 탓에 희귀하거나 고가인 물건들이 많았지만 당시 내 눈엔 그런 것들이 아깝게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10년은 더 되어 보이는 운동화 상자 몇 개에 그녀가 평생 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봉투에 우표가 붙거나 소인이 찍힌 것보다는 편지지를 딱지 모양으로 만들거나 노트 같은 것을 찢어 접어놓은 것들이 많았다. 쪽지처럼 짧은 내용도 있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긴 편지도 있었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 엉뚱한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것으로 편지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삶을 살아오며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간히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양식의 삶이 옳은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늦은 답서를 할 것이다. 우리의 편지가 길게 이어질 것이다.
희고 마른 빛. 잠이 좋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주했던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 같은 것들을 나는 대부분 잠을 통해 해결했다. 헤어짐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끙끙 앓던 신열 같은 것들도 잠을 자고 나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 나는 꿈을 부른다. 부른다고 해서 딱히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이 들 때까지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다. 요즘 꿈에는 당신이 자주 보인다. 꿈의 장면은 매번 흑백이고 당신은 말없이 돌아앉아 있거나 먼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운이 좋은 날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궁금한 일들을 이것저것 묻기에 바쁘다. 살만해? 아니, 죽을만해? 필요한 것은 없어? 지난번에 같이 왔던 사람은 누구야? 어느 날은 오랜만에 나타난 당신이 하도 반가워서 꿈속 당신에게 내 볼을 꼬집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당신이 웃으며 내 볼을 손으로 세게 꼬집었다. 하지만 어쩐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꿈속에서 지금이 꿈인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 그런 나를 당신은 말 없이 안아주었다. 힘껏 눈물을 흘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아침 빛이 나의 몸 위로 내리고 있었다. 당신처럼 희고 마른 빛이었다. 마음의 폐허. 연인을 밝아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빈 가위질을 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낮에 깎는다. 사람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디 타인뿐이었던가. 삶의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믿으면 믿는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여전히 나에게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으로 다가온다. 이 추상과 아득함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 색이 바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온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은 말들과 사람들과 시간들을 믿었다. 믿음이 깨지지 않은 말도 있었고 믿음이 더 두터워진 사람도 여럿이었으며 생각처럼 다가온 시간들도 있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내 믿음은 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다. 딛는 마음마다 폐허 같았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에서 나는 다시 새로운 믿음들을 쌓아 올릴 것이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탄생하는 거라 믿기 때문이다.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온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은 때도 없다. 광장의 한때. 누구인가를 만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인가 모르는 구석이 생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세계 속에서 자라는 상대가 점점 울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니, 이것은 내가 상대의 세계로 더 깊이 걸어 들어왔다는 뜻이다. 단칸방, 투룸, 반지하, 옥탑 혹은 몇 평이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더없이 비좁게 만드는 현실 세계의 공간 셈법과 달리 사랑의 세계에서 공간은 늘 광장처럼 드넓다. 이 광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길을 잃고 다시 만나고 헤어진다. 여러분, 오디오북 끝까지 잘 들으셨나요? 가을이 되니까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저도 위로받고 싶은 글들을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박준 시인의 산문집을 읽어보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위로받는 내용도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우울감이 깊어지실 때 박준 시인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